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경제신문 문화레저부에 있는 조상인 기자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많아지면서 그림을 통한 인테리어 열풍이 한동안 일었었습니다. 근데 그림을 장식용으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투자용으로도 여기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특히 MZ세대,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성과 향유 목적을 모두 거머쥐는 쪽으로 미술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미술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익성 높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술 작품을 어디서 구입해야 될지, 그리고 나중에 대팔 때는 어떤 경로로 대팔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미술 시장은 크게 구성 요소를 갤러리, 경매회사, 작품을 구입하는 컬렉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산 자격인 작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은 두 가지, 갤러리와 경매 회사가 있습니다. 일단 작가가 생산하는 작품을 이제 갤러리나 경매회사를 통해서 거래하게 되는데, 갤러리가 1차 시장입니다. 작가에게서 직접 작품을 가져오는 곳이고, 컬렉터나 다른 구매자, 투자자가 1차적으로 가지고 있던 작품을 2차 거래하는 곳을 경매시장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미술품 거래와는 무관할 거라고 여기는 미술관이 미술시장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데요. 미술품을 구입하는 가장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미술관입니다. 미술관에 들어가면 그 작품은 이제 영구히 미술관 소장품이 되면서 시장에는 다시 나오지 못하게 되고요. 또 하나, 미술관은 그 미술품과 해당 작가가 검증된 작가고 검증된 작품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그런 확인기관 같은 곳이라서 공신력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즉, 특정한 작가가 작품이 미술관에 소장이 됐다, 혹은 미술관에서 전시한 경험이 있다라는 것은 명성과 가치와 의미를 확인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미술 작품을 구입하시게 된다면 그 작가가 어떤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는지도 잘 챙겨보셔야 될 겁니다. 미술품을 구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투자 목적 이전에 미술을 통한 뭔가 이렇게 품격 있는 삶을 많이 추구하게 되는데요. 서양에서는 귀족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미술품을 소유하고 향유하는 것이 곧 귀족적인 상류 사회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많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문화권은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술 시장이 늦게 형성이 됐습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던 무렵에 미술 시장이 형성됐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화랑이 50년 역사를 가지는 것만 보더라도 크게 미술 시장이 오랫동안 자리를 잡은 것은 아닌데요. 그만큼 격변의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갤러리를 통해서,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작품을 구입하실지를 많이 신중하게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술로 대표되는 지역이 프랑스의 파리, 미국의 뉴욕 같은 대도시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세계 미술 시장에서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뉴욕이나 유럽에 본사를 둔 굵직한 화랑들이 한국에 서울 지점을 내고 있는데요. 그런 화랑들이 대체 어디에 있나? 서울 종로구의 삼청로 일대에 일단 중요한 화랑들이 제일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의 또 신사동 가로수길 혹은 청담동 지역에 화랑들이 많이 밀집해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그 움직임이 한남동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여기서 아실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미술 거래는 경제 중심지를 따라서 이동한다는 것을 눈치채실 텐데요. 또 힙스터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성수동 쪽에 갤러리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미술품 가격이 어떻게 매겨지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작가의 이름값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작가의 이름값을 우리가 통상적인 시장에 비유를 한다면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그 작가는 어떻게 검증을 받느냐? 활동해 가면서 다져가는 활동 이력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미술관 전시, 어떤 기획전, 어떤 국제적인 행사에서 작품을 선보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빗대서 얘기하자면 이런 걸 이제 개발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이 뚫린다더라 하면 그쪽이 이제 역세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중요한 미술관에서 전시한다는 게 곧 지하철역이 뚫린다는 거, 혹은 뭐 해외 미술관에서 전시한다는 거는 공항 철도가 뚫린다는 것만큼이나 뭔가 앞으로 이 작가의 활동 방향이 탄탄대로가 될 거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이라서 중요하거든요. 같은 작가의 작품이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파트 단지만 놓고 보더라도 어느 동이 큰 길에서 가깝고 어느 동이 상가와 근접하거나 학원과 가깝다. 단지 내 아파트 동도 다른 요소들이 있듯이 미술작품도 한 작가의 작품이지만 작가의 기량이 제일 잘 나타나는 시기가 있고, 그리고 작가의 작품이 선호되는 주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작품의 크기인데요. 각자가 자기네 집에 걸 수 있는 적합한 크기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높은 사이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0평형 아파트에 걸기 좋은 크기로 폭이 1m 미만, 가로형이 벽에 걸기 좋고요. 작품의 크기, 이제 작품의 보관 상태나 이 작품이 어떤 전시에 선보였었는지 이런 것들이 가격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얼마짜리 작품을 사야지 오를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일단 돈 놓고 돈 먹기? 큰 비용을 들어서 초기 비용이 큰 작품일수록 향후 상승폭이 클 거라는 건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크게 제가 3가지 분류로 나눠 보겠습니다. 제일 저렴한 작품은 장식용 미술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0만 원, 200만 원 미만의 작품들, 이런 경우는 집에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혹은 영업장이나 사무실에 환경 개선을 위해 작품을 놓는 경우, 이런 작품은 장식용 미술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다지 무겁고 심각한 주제가 아닌 보기 좋은 작품, 예를 들어서 꽃그림이나 경치 좋은 풍경화 같은 것들이 그런 유에 들 텐데, 이런 작품들은 저렴하고 대신 향후 가격 상승 요인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취향에 의해서 수집하는 수집용 작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수집용 작품은 한 300만 원대에서 500만 원대 수준, 내 취향에 맞기 때문에 그냥 개인의 취향으로 수집했다가 모아놓았다가 감상하고 즐기는 작품들, 이런 경우도 장식용 미술품보다는 조금 더 투자 가치가 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상승폭이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높게 잡아봐야 한 25%에서 30% 정도? 물론 그 정도도 이제 탄탄한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미술품 투자에서 우선 신경 쓰셔야 될 것은 장기 투자라는 점이기 때문에 최소 7년에서 10년 정도 거치 기간을 가지고 있을 때 수익률이 25%, 30% 안팎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크게 매력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투자용 미술품에 대해서는요, 저는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작품을 구입하셔야 향후 큰 상승 요인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이제 예산을 높게 한번 잡아본다면 3,000만 원 이상, 미술품 전문 투자자들은 요즘 5천만 원대 작품들을 가장 크게 수요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작품이어야 활동이 왕성한 유망 작가의 작품을 일단 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작가의 작품 중에서도 퀄리티가 높은 작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이제 준비하셔야 나중에 10년 후, 멀게는 20년 후에 퇴직금 대신 좀 탄탄한 투자처를 확보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